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4년 12월 30일 새벽 5시 30분입니다. 12월이면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새해를 맞는 좀 엄숙해지는 달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세계를 두 번이나 놀라게 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서울의 밤 또는 계엄의 밤, 그리고 어제 전남 무안공항에서 일어난 제주항공 여객기 착륙 사고 179명의 소중한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2018년 이후 세계에서 일어난 가장 큰 여객기 사고입니다. 한국에서 일어난 가장 많은 사망자를 낸 항공사고였습니다. 오늘 일찍 일어나서 조선닷컴을 켰더니 제목이 이렇습니다. 엄마 암 완치 기념 여행이었는데 이제 중3 동생과 어떻게 살아요? 무안공항 참사 가족들 망연자실, 참사 여객기 3박 5일 패키지 크리스마스 전세기였다. 탑승객 중 최고령 8순 여행이 일가족 9명도 비극. 한국에 시집온 40대 엄마 보러 온 여대생 태국인 2명도 10세 미만 5명 최연소는 3살 마지막이 된 가족 여행. 계속 틀어주고 있는 게 이 사고 여객기가 뒤뚱뒤뚱 하면서 착륙하고 그 다음에 계속 질주하는, 그리고 마지막에 충돌하면서 대폭발하는 이 영상을 계속 틀어주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볼 때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방콕을 출발해 가지고 한 5시간 걸려서 이제 무안상공에 도착했고, 승객들은 아침을 먹고 이제 집으로 돌아온다 하면서 설레는 마음으로 아래를 내려다 보는데 갑자기 펑 하는 소리가 나서 엔진에서 연기가 나고 비행기가 흔들리고 하니까 아마 비명 지르는 분들도 계셨고 했는데, 이 비행기가 한두 번 성회를 하더니 드디어 뒤뚱뒤뚱 하면서 착륙 자세를 취하더니 활주로 끝이 보이고 활주로 끝을 조금 지나서 터치다운을 했다. 그 순간 아마 박수를 치는 분들도 계셨을 거예요. 그런데 이 비행기가 손살같이 지나가는데 멈추지를 않는다. 이 30초 지나고 나서 꽝 하고 사라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걸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아마 숙연해졌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한국 사람들이 느끼는 이 생명에 대한 어떤 각성, 이런 기분이 연말 연시를 뒤덮게 되었습니다. 이런 연말 연시는 아마 우리 생애에서 처음일 겁니다. 저도 내년에 가면은 이제 만 80입니다. 1945년생입니다. 모처럼
한국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로 몰렸습니다. 그것은 죽음 앞에 느끼는 어떤 엄숙함입니다. 이런 마음이 하나로 모였으니까 오랜만에 한국 사람들이 지금 좌우 국힘 민주당, 경상도, 전라도, 충청도, 불교도, 개신교, 천주교, 이런 거 가릴 것 없이 하나로 모였습니다. 한마음이 되었습니다. 이 한마음의 본질은 뭐냐? 인간 생명에 대한 존중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무안 참사와 탄핵 정국이라는 키워드를 생각하면서 하나로 모인 이 마음을 가지고 정치적 난제를 푸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해 봅니다. 무안 참사와 탄핵 정국, 무안 참사로 하나가 된 이 국민들의 마음을 정치인들이, 언론이 잘 선도를 하면은 뭔가 경색된 정국을 풀 수 있고 나라의 방향을 좋은 방향으로 이끌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고민을 해봤습니다. 이분들의 희생을 헛되지 않게 하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저의 생각을 밝히기 전에 저와 비슷한 생각을 한 중앙일보 사설을 제가 그 부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중앙일보 사설은 이런 건의를 합니다. 이런 비극을 막기 위해서는 정치권이 정신 차려야 한다. 우선 국민의 힘이 최상목 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할 수 있도록 족쇄를 풀어주어야 한다. 이미 여러 번 지적한 대로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이 후유증을 남기지 않고 원만히 이루어지려면 헌법재판관 정원 9명을 다 채우는 게 필수적이다. 법조계와 학계에서도 대통령 권한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인정하는 게 다수설이다. 국민의힘이 정략적 의도에서 탄핵 심판을 늦추려는 행태는 국정을 책임진 여당의 자세가 아닐 뿐더러 계엄의 바다에 스스로 몸을 넣는 자해적 행태다. 더불어민주당은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서 여당이 주장하는 독소 조항을 제거하고 더는 국무위원 도미노 탄핵을 벌이면 안 된다. 이미 검찰, 경찰 수사에서 윤 대통령 측의 내란 혐의가 상당 부분 드러난 상황이다. 특검 인선을 여야가 협의할 수 있는 제3자 추천 방식으로 하더라도 혐의 입증에는 아무 문제가 없을 것이다. 수사 범위도 불필요한 정치적 논란이 안 생기도록 계엄 사건에 국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헌법재판소는 더 큰 혼란을 막기 위해 한덕수 권한대행의 탄핵 가결 정족수 문제를 가능한 한 빨리 정리해 주어야 한다. 의원식 국회의장은 정족수가 총리와 같은 151석이라고 주장하면서 탄핵안을 통과시켰지만은 국민의힘은 대통령 탄핵 기준인 200석이라고 반발하여 헌재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와 탄핵 효력 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요즘 헌재의 부담이 크긴 하지만은 이 사안은 최우선으로 다뤄야 할 것으로 보인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즉, 세 가지를 제안하고 있습니다. 첫째, 국민의힘이 더 이상 버티지 말고 헌법재판소가 지금 6명으로 돌아가고 있는데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 이미 국회가 통과시켰습니다. 3명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임명하는 것을 더 이상 반대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우선 헌법재판소를 정상화시켜야 한다. 그러면은 민주당은 뭘 해야 되느냐? 지금 김건희 특검법, 내란 특검법
국회에서 통과시켜서 오는 1월 1일까지 최상목 권한대행이 이를 공포하든지 거부권을 행사하든지 해야 됩니다.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을 포함하면은 뭐 이틀, 3일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3일 중에 결단을 내려야 한다. 그러니까 이것은 최상목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민주당이 이걸 가지고 또 최상목 대행을 탄핵한다든지 해서는 안 되고, 이 특검 법안에서 상당히 문제가 있는 위헌적 요소가 있는 조항은 수정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그 다음에 헌법재판소가 무엇보다도 빨리 탄핵 정족수가 151명인지 200명인지를 빨리 결정해 주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저도 똑같은 생각입니다. 서로 주고받는 거죠. 그렇게 해야 계속 지금 탄핵하는 이 민주당의 탄핵병이 사라지고, 지금 국민의힘은 아직도 윤석열 대통령과의 관계를 정리하지 못하고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윤석열을 계속 끼고 도는 그런 행태를 보이는 이 막장 드라마가 다소 완화될 것이다. 요걸 기조로 해가지고 우선은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을 차분하게 기다려보고 그 결과가 나오면은 조기 대선을 하든지 말든지 이렇게 좀 냉각기를 갖자 하는 이런 아이디어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상목 대행의 헌법재판관 임명을 반대하지 말고, 민주당은 최상목 대행이 김건희 내란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고 거부권을 행사해가지고 제의를 요구할 때 거기에 대해서 또 최상목 대행 탄핵을 걸지 말고 헌법재판소는 빨리 탄핵 정족수 문제에 대해서 선을 그어달라. 그렇게 하면은 지금 경색된 이 정국을 다소 완화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새해를 맞자. 이것은 무안에서 돌아가신 179명의 희생자들의 죽음을 헛되지 않게 만드는 것 아니겠느냐. 179명의 생명이 사라지는 것을 그냥 뻔히 보면서 안타깝게만 생각해야 되겠느냐. 모처럼 애도하는 마음으로 모인 이 상황을, 이 비극을 승화시켜서 우리나라가 다시 전진할 수 있도록 하는 아이디어였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의견을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